보시죠. 자, 105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합평이 나오죠.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열었어요. 예, 거기 오른쪽 보니까 합평 이렇게 나와요. 자, 합병과 관련돼서는 자 봐봐요. 미리 생각하고 가자고. 그러면 출제원이 합병을 내려면 어디에다 출제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셔요. 그래야 발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자,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죠.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아마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합병은 그러면 측량은 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거는 쓸 필요가 없어. 그건 당연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합병이 이제 첫 번째 요건은 논점은 첫 번째 써요. 뭐라고 써놨죠? 합병의 성립 요건이 논점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그러면 A죠. 그러면 A라는 거야.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가?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유는 동일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첫 번째 동일성이라고 써요. 동일성.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A 필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1번 지번이고 2,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지번하고 3번 지번하고 요거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연접이 안 돼 있으니까. 그전에는 봐봐요. 논리가 좀 안 맞았다고. 봐봐요. 그럼 연속성이라고 하나 쓰고요. 이때 연속성은 집안이 연속되면서 집안이에요. 집안이 연속되면서. 그러면 출제원이 자, 요게 이제 개정된 부분이야. 봐봐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이 연속해야 합병이 가능하다. OX. X야, X. 집안이 연속된다 해서 합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봐봐요. 자, 집안이 연속되죠. 집안이 연속되지만 A 1번하고 3번은 뭐에 합병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동시에 뭐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거야. 자, 그래서 연속하면서 여기에다 써요. 그렇죠. 연접성을 떼야 되는 거야. 연접.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요 전체로 본다면 성립 요건이 올해 별표가 3개짜리야. 올해 여기 33회 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33회. 자,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논점을 딱 정리해 놓고 들어가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관련돼서는 요건 뭐예요? A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A 마음. 그게 그 마음.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맨날. 그러면 60일. 60일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그러면 아까 연습을 했으니까 봐봐요. 이때는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서 자주 출제돼.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라고 그래요. 요게 몇 개냐? 12개가 있어. 그래서 12개를 생각하면 외울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논점을 잡고 가라고.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여기 요 두 가지가 합병의 논점이야.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저절로 내공이 쌓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A적으로 있다. 몇 개? 12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책을 읽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 개념을 한번 잡아보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거기에다 줄 한번 다 꺼놓고. 자, 요거는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봐봐요. 의 부분에 대해서 의 부분 가로 열고 딱 하나 써놔요. 의 부분. 자, 그러면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 의 부분에 청량 X라고 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29회 때 어떻게 출제됐느냐. 자, 봐봐요. 우리가 몰라서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요. 자,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4번 지문에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적 청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어때? X. 그러면 합병은 결론. 청량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찾았어요. 예,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1번. 자, 1번은 그러면 소유자가 합병을 원하는 경우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할 수 있다라고 써요. 할 수 있다.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2번과 3번은 거기 2번과 3번을 묶어요. 자, 2번과 3번을 묶어놓고 그러면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자,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까요?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나오네요. 자,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는 특별히 살려요. 행강편 꺼놓고 공정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 지목의 토지.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세워봐요. 아까 12개가 나올 거예요. 맞을 거예요. 지목은 11개죠. 공동주택의 부지 합쳐서 몇 개? 12개. 그러면 요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빨리 그러면 근데 몰라도 되는데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공동주택의 부지 공공, 도로 공공, 제방 공공, 하천 공공, 국어 공공, 유지를 뭘로 살짝 건질까요? 그 유지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원지. 그죠? 유원지는 개인 사업이지 공공 사업이 아니거든. 그다음에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그러면 11개의 공통점, 12개의 공통점 그러는데 그러면 공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1개의 지목은 이렇게 끝에다 하나 써봐요. 자, 지목도 다 배웠으니까.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전체 지목을 배웠으니까 연습 좀 한번 하고 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복습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지적 공부 중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돼? 목도장. 지목은 목자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 도가 끝나는 게 뭐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 장자고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예적으로 차문자. 차문자 4개. 장, 자, 전, 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 일주일 전에 배웠는데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자, 그러면 자기가 소리내서 자꾸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그럼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되겠죠. 자,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자, 출제는 이렇게 출제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미 단독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어 왔고요. 여기 읽어봐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그럼 자 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출제됐다고 생각해봐요. 자,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아닌 것. 그러면 이걸 외워서 풀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딱 까먹었다. 읽어봐요. 일단 외워서 한번 풀어봅시다.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근데 이게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저희가 읽어봐요. 학교용지, 공공. 읽어봐요. 공공. 읽어봐요. 종교단체, 종교용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네요.
도로는 뭐예요? 공원, 공공, 공원도 공공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이렇게 출제되고 시험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비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우리 그러면 요 12개 대해서는 그러면 12개 감을 잡아놓고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자 그러면 11개 볼래?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책 몇 개예요? 12개. 그러면 12개 지문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해서 13개 지문이 나올 수 있죠. 봐봐요. 길게 내는 거야.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자, 우리 합병에 있어서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제 갑니다. 자, 학철수, 천재구, 유원지, 도로, 공장체, 60일에 신청하여야 한다. OX, X,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리가 마무리됐고요. 그럼 이 부분에 가서 찾아서 그러면 또 한 번 줄을 쳐보죠. 특히 동그라미 2번을 가봐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예, 그러면 토지소유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불이익,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조심하고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제목의 토지로서 합병의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신청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봐봐요. 몇 회예요? 최근에 문제는 30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다음 중 틀린 것. 다음 중 틀린 것. 여기에서 저 합병은 며칠이야? 60일이야? 90일이야? 60일. 그래서 요 60일을 90일로 장난을 쳤네. 몇 회 때? 30회 때. 30회 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합병의 제한 그러면 그 4번에다 가로 4번 찾았어요? 예. 자꾸 여쭤봐줘야 돼요. 자, 따라오려고 애를 한번 써봐요. 내부는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순발력이 느리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100% 합격이야. 내부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합병의 제한과 관련돼서 그러면 찾아서 요 앞에다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요 부분이죠. 자, 합병의 제한을 반대해서 가면 승립 요건이 되죠. 승립 요건. 그러면 합병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요거네요. 아까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무슨 성? 동일성. 집안이 연속되면서 단 연접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작년에 참 뭐예요? 누가 자 8월달 모의고사 공시법 전국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해놨네요.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합병의 승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된다. 틀렸어요. 연속되면서도 뭐가 붙어야 돼? 연접해 있어. 이걸 살려줘야 돼. 그래서 2년 전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여기 아직 출제가 안 됐다고 대비를 단단히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1번 가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 그 다음에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른 줄 쳐놔봐요. 서로 다르니까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해서 가면 서로 동일해야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오늘 나번에 대해서 우리가 잡습니다. 나번 있죠. 나번의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다목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 자, 근데 라목은 별표 3개. 자, 다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라목은. 자, 그러면 이제 라목부터 이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명지가 뭐예요? 길이 없는 거. 명지가 길이 없으면 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길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맨 밑에다 좀 부연 설명을 좀 달아요.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지역권이라고 이렇게 하나 써서 지역권이라고 써서 자 여기 요거 앞으로 요걸 해석하는데 역을 하나 동그라미 잖아요. 맨 밑에다 한번 써봐요. 맨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자 몇 페이지? 105페이지 맨 밑에다가 지역권 썼어요. 예, 여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요거예요. 애가 봐요.
서비스. 서비스.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야. 서비스. 자, 서비스는 우리말로 한다면 여기일 거예요. 자, 편익이야. 편익이라고 써요. 자, 편익이야. 자, 편익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하면 길도 있고 길도 일종의 지역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조망권도 일종의 지역권입니다. 조망권도 일종의 지역권이에요. 자, 길은 왔다 갔다 해야 하네. 해요. 그러면 읽어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 없이. 자, 길은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걸 뭐에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그래서 자기. 행위가 있다라는 거야. 자기. 자, 조만간은 뭐예요? 조만간은 저기 아파트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있네. 왔다 갔다 해야 하네. 안 하죠. 또 뭐 아파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읽어봐요. 부자기. 그렇죠. 부자기. 그러면 지역권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읽어봐요. 자기 지역권과 읽어봐요. 부자기 지역권이 있다는 거야. 자, 조만권도 일종의 지역권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붙어 있어. 요거는 떨어져 있죠.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요구되지만 요거는 요구되죠. 요거는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또 설명을 듣고 우리 정리해 보자고요. 뭐예요? 길, 도로 그래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몇 필지죠? 몇 필지.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다 접해 있어요.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읽어요. 맹지. 그러면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러면 길 하나 내주세요. 이거죠.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러면 요 밑에다 요역지라고 써요. 길이 필요한 땅 요역지야. 자, 요거는 그러면 길을 내줬죠. 그러면 탈성자로 해서 뭐예요? 성역지라고 그래. 그래서 2번 성역지라고 우리가 이제 잡아서 자, 그러면 요역지와 성역지를 잡아냈네. 요거는 무슨지? 요역지. 요거는 성역지.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역지는 길을 받았어요, 줬어요? 받아서. 그래서 가로 열고 받는 토지. 이제 써보는 거야. 받는 토지. 성역지는 요거는 자, 줄성자라고 생각해. 줄성. 어역을 하게 되면 그럼 주는 토지네. 주는 토지. 읽어봐요. 요역지란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토지. 그렇죠. 주는 토지가 돼. 자, 그러면 요역지는 그러면 전부의 일부예요. 아니에요. 봐봐요. 요역지 요거의 요역지잖아. 요역지는 길을 전부를 받았잖아. 그럼 요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자, 성역지는 그러면 A가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써요. 전부 일부. 자, 전부 일부. 자, 여기까지 써놓고 다시 한번 재복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요. 맹지 길이 필요하죠. 무슨 건? 지역권. 그러면 여기 지역권의 대상은 읽어봐요. 여역지와 성역지. 자, 가렸어요. 거꾸로 읽어요. 지역권. 또 역지라고 읽어라. 다시 거꾸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지역권. 읽어봐요.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이 탄생하는 거야. 그럼 지역권은 다시 무슨 지가 있다? 여역지와 성역지. 요거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한 토지. 요거는 주는 토지. 그러면 봐봐요. 요 받는 토지는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는 모두 남의 거예요. 지 거지. 그렇죠? 여기다 써요. 지 거. 자기 토지. 자, 성역지는 타인 토지네. 타인 토지.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지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또 써놓고 자, 그러면 자, 써놓고 다시 이제 봐봅시다. 자,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건. 그게 무슨 건? 지역권이야. 지역권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쓸 거는 다 썼어요. 이제 앞으로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지자죠. 지. 그러면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틀려요. 자, 조만간은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요. 지역권은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뭐라고요? 서비스가 뭔데? 편익. 그럼 요역지는
받는 토지,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러면 요거는 지거, 요거는 남의 거.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지역권 찾아냈어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요거는 전부 일부. 그럼 최고 문제에서 성역지는 반드시 성역지의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OX, X,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건 이제 활용해 먹자고. 이제 다 썼어요. 또 우리 형님 자꾸 써댄다 쓰지 말라 그것만 봐봐요. 안 써도 돼. 이제 요걸 가지고 활용 기법을 이제 활용하면 돼요. 봐봐요. 또 어떤 분은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느냐 쓰지 마세요. 그렇죠? 자, 강의실에 안에서는 제가 뭐예요? 선장입니다. 선장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 그럼 선장이 가자는 대로.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 토지인지 봐봐요. 요거는 A 두 필지 소유자가 같아 달라요. 맞죠?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이제부터입니다. 자, 전세권하고 전세권이 있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A가 뭐예요? A 토지 자기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지상권을 설정해줬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요때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죠. 전부잖아. 그렇죠? A 토지 두 필지니까 A 전세권 전부에다 설정해줬잖아. 요거는 무슨 건? 지상권 전부를 설정해줬죠. 이제부터 다 봐봐요. 자, 요걸 합칩니다. 합치니까 이렇게 합쳐서 몇 필지가 됐죠? 한 필지. 그럼 전세권 일부, 전세권 일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일부도 설정할 수 있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도 일부 전부 가죠. 그러면 전세권 지상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합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제부터 봅니다. 자, 이제 몇 필지예요? 다시 몇 필지? 두 필지. 여기는 무슨 건? 전세권. 여기는 요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출발합니다. 전부죠. 근데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해서 전세권 일부죠. 요거는 가능해요. 요역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전부야죠. 근데 요역지가 일부가 돼서 그러면 요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요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야. 자, 근데 봐봐요. 그러면 자, 성역지를 한번 해볼까요? 출발 전부 합치니까 일부. 그러면 성역지는 읽어봐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겁나게 힘드네.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나목에 그래서 자, 성역지를 행강편 닦아놔요. 성역지. 자, 성역지는 그래서 합병이 가능하고 여역지는 원칙적으로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논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다목을 갑니다. 다목. 자, 다목을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은 부동산 정부에서는 설정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여기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자, 전부 됐죠. 근데 합치니까 일부가 돼버렸거든. 일부. 그러면 저당권은 합병이 불가능해. 합병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스타트를 출발을 이제 합니다. 출발. 자, A 토지 깨끗해요. A 토지 두 필지가 깨끗해. 근데 A가 돈이 없어서 여기에다 저당권을 스타트를 똑같이 설정을 해야 되었어. 저당권이에요. 자, 지분도 동일하고 저당권. 접수 번호도 동일해. 그러니까 자, 동일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은 출발 그러지 말고 이걸 바로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까요?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거기에다 행간편잖아요. 같은 저당권.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에다 가로 열고서요. 뭐라고 써놨어요? 창설적 공동저당.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목이 나왔네. 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 81조 1항 각고의 등기 사항이 거기에다 행강편 따거나요. 동일한 신탁 등기. 최근에 개정됨으로써 동일한 신탁 등기도 예외적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앞에 뭐가 붙었죠? 동일한 신탁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 합병이 제한 관련돼서 특히 여기가 공략을 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여익지는 합병 불가능.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동일한 신탁 등기 합병이 가능. 그럼 선생님은 어디를 찍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 특히 저는 라목을 찍고 있어. 라목.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한 신탁 등기도 결론 합병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 것은 그 정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초공사를 튼실히 해놓으라고. 자 읽어봐요. 맹지. 길이 없죠. 무슨건 지역건 무슨지 여역지 성역지. 자 그러면 요거 지우는 순간 또 싹 지워지면 안 돼. 자 그러면 여역지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성역지는 주는 토지. 요거는 전부. 요거는 전부 일부. 자꾸 머리에 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직거남의 거. 이거는 그러면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것? 지역권. 마무리 확실히 해놓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아주 반복을 하면 돼요. 그럼 오늘은 요 지역권과 관련돼서 요거는 까먹지 말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곳에 또 해요. 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자 합병의 성립 요건은 무슨 상? 동일상. 집안이 연속 꼭 한번 확인할 거. 연접상. 자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습니다. A적으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자 아까 어떤 기 익숙해질 거.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다시 한번 잡아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합병의 급한불은 합병의 성립 요건과 60일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저기 5번인가요 6번인가요? 5번. 그럼 미쳤네요. 이건 4번이었는데 뭐 4번이었는데. 자 지목 변경이. 자 지목 변경은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목 변경. 이거예요 이거. 자 가로 열고 써봐요. 대상 토지. 그렇죠. 대상 토지. 특히 지목 변경은 대상 토지에다 초점을 하고 언제 때 지목이 변경되는가 그렇겠죠. 그러면 봐봐요. 나머지는 그러면 똑같아 이제. 자 봐봐요. 나머지 이해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대예요.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 요거 봐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읽어요. 청량 X네. 그렇죠. 청량 X. 자 쓸 필요도 없어요. 요거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목 변경이 생겼으니까 즉 토지 이동 사유가 되네. 자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소에 알려줘야죠.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또 다 까먹었다. 다시요.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깎고 60일. 그걸 생각해야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오는데 대상 토지 여기는 60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60일이야. 60일에 그러면 논점은 60일과 관련돼서 논점은 분할과 합병이네.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 뭐다 제한이 없거든. A적으로 있었죠.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와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그게 논점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무슨 토지? 대상 토지.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 이제 다 끝났어. 자 지적 공부에만 줄쳐놓으세요. 지적 공부. 자 그 옆에 이제 지적 공부에 요거만 줄 거나요. 그러면 이 말은 왜 여기만 줄 거노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다른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이게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끝에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될 때만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읽어봐요.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다라. 무슨 공부에? 지적 공부에.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줄쳐놓을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가보죠. 2번이
자 2번 나와 있어요. 2번으로 한번 2번을 가기 전에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이 있네. 자 가로 1번 가로 2번 오른쪽 페이지네요. 대상 토지. 자 요거는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로 가요. 107페이지. 오늘 또 책상 치고 나갈까봐 그래요. 책상 치고. 자 우리 형님 한 분이 한 형님이 제 시간만 아니고 뭐 전 과목 시간에 책상 치고 나갔대. 못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시간이 하는 게 아니라 딴 시간에. 그래서 못 찾아가 또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 딴 시간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넣는 거예요. 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예요? 107페이지 무슨 토지? 대상 토지. 그래서 제가 107페이지 하는 거야. 자, 107페이지가 뭐 무슨 토지가 나와 있죠? 대상 토지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재조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행강편도 아까 나요. 국계법. 1번의 국계법. 자, 동그라미 1번에 국계법 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 행질 변경 줄쳐놔봐요. 자, 출제요원은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을 뭘로 장난치려고 애를 쓸까요? 그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등록 전환이야. 국계법의 지형질 변경이 바로 뭐예요? 지목 변경 대상 처리야.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그러면 하나가 논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2번에 논점이 2번은 두 개야. 자, 토지 생강편 따로 줄쳐놔요. 자, 건축물 거기 따로 줄쳐놔요. 그러면 용도 변경은 두 개 줄쳐놔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합쳐봐요. 토지 용도 변경. 또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네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특별히 살려야 돼. 요거는 별표 하나 놓고. 자, 3번은. 자, 3번은 거기 앞에 별표 하나 놨으니까 요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특례. 특례라고 써요. 특례. 자, 특례는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특례야. 자, 요거는 그러면 거기까지만 써놓고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죠. 자, 이렇게 하면 몇 필지예요? 세 필지. 소유자가 가토해달라요. 가죠. 그럼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또 쓰려고 그런다. 또 쓰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두 사람 자꾸 이제 쓰는 습관 버리고요. 그리고 세 사람은 불안해, 뭐가. 저도 불안하지만 세 사람이 더 불안해요. 저보다 더 불안한 것 같아. 자, 여기만 보고 있으면 돼요. 여기만. 아니면 뭐예요? 자, 세 필지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붙여봅시다. 자, 지목이 봐봐요. 세 필지죠. 소유자는 동일하죠. 지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신청하면 합병을 안 해줘. 합병을 안 해줘. 그러면 이걸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지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합병을 해줘. 주차장을 대로 바꿔줘. 그럼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읽어봐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특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요게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는 행강편을 가보죠. 자, 3번의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누가?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야 후야? 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도 요 속에 뭘 담고 있다? 지목 변경을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3번이 그래서 특례 조항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문제집에 보면 뭐 문제집이든 모의고사든 봐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내볼게요.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봐봐요. 자, 전형적인 문제 형태예요. 자주 출제되고.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제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읽어봐요. 국계법, 형질 변경,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산지관리법에 따른 형질 변경,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정답 4번. 자, 7, 8월 전에 문제 풀면 문제집 없는 문제가 없어. 뭐 모의고사도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무슨 관리법이죠? 산지관리법이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의 형질 변경은 뭐예요? 이거는 등록전환이 되는 거야. 등록전환.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더 어렵게 출제해. 이걸 빼버리고. 자, 여기 봐봐요. 미치겠어. 어떤 꼴통은 여기에서 요 합병을 분할을 신청한 경우. 분할을 신청하는데 무슨 지목 변경이 발생합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공사 준공 전이죠. 전이야. 후가 아니라 전이에요. 왜냐하면 공사 준공 전에 신청을 해서 택지 예정지로서 지목을 전부 대로 바꿔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열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러면 어디를 해야 돼? 자, 이렇게 또 지웠어요.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지목 변경 무슨 토지? 대상 토지. 여기가 논점이다. 그래서 자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뭐의 포인트는 몇 번이다? 동그라미 3번. 3번은 뭐라고? 특례 조항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지 마요. 안 해도 돼.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이제 여기가 된다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6번에 뭐가 나와 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찾았어요. 예, 그러면 6번 거기에서 찾았으면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논점이 뭘까요?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어. 자, 첫 번째 봐봐요. 뭐예요? 바다 해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회복 옆에다가 자기가 이제 써요. 이제 그때는 쓰라고 그러면 쓰면 됩니다.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자, 여기 이제 해면성 말소가 결로 바다 해자니까 해면성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논점이 두 개야. 논점이 두 개면서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봐봅시다. 자,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뭘 잡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봐요. 뭘 잡아야 돼? 개념을 잡아야 돼. 대상 토지. 자, 거기 가서 행강편을 거서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그게 행강편 전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1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행강편 쳐놓고 2라고 딱 써놔요.
자, 그걸 생각해 줘야 돼.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해면성 말소는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제 나와요. 자, 봐봐요. 한번 볼까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느 날 이제 바다인데 이제 해일이 와서 싹 육지가 바다로 됐어. 자, 이제 갖다 붙여 봅시다.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 바다 그러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결론 말소되네. 자, 이거 또 여기 말소되네요. 자, 여기 봐봐요. 어느 날 하천부지가 요거 뭐의 지목이 답이야. 어느 날 범람에서 하천이 뭘로 바뀌었어요? 답이 하천으로 바뀌었어. 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있어. 뭘로 바뀌었죠? 답이 하천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때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봅시다. 우리 대장하고 등기부의 관계를 봅시다. 요거는 대장도 말소되고 등기부도 말소됩니다. 여기는 봐봐요. 요거는 등기부는 말소되지만 대장은 말소되지 않아. 왜? 지목 변경을 가져올 뿐이야. 그렇잖아요. 답이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6번 앞에다가 하나 딱 써놔요. 6번 앞에. 요 앞에다가 하천이 나오면 볼 것도 없어. 하천이 나오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감각을 잡아서 하천 X라고 써놔요. 하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생각합니다. 자, 봐봐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지워야 되겠네요. 쓸 필요 없이 생각해서 이제 밑줄만 걸어놓으면 돼. 자, 그러면 바닷물이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 기간은 며칠? 90일. 길게 주고 준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A 토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열받아 있어.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90일에 신청 안 하겠냐고. 아니겠죠?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여기 90일이네. 그럼 여기 하나 논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줄만 쳐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며칠? 90일. 그러면 소유자가 착해요. 그럼 통지를 받아서 90일. 그러면 봐요. 그러면 착해. 얘가 봐요. 신청이야. 근데 소유자가 지금 뭐 열받아 있겠는데 가서 신청하겠냐고. 그러면 90일이 지나면 지적소관청이 얘가 신청 안 하면 읽어봐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해면성 말소의 논점 또 하나 나왔네. 며칠? 읽어봐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며칠? 90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또 불안하네. 또 불안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네. 불안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모의고사 보면 맨날 뭐에 100점 나와. 시험장 가면 빵점이 나와.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누님인데 저 시험장 가서 누님인데 봐봐요. 저 감독관이 시험지를 줬어요. 근데 누님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선생님, 감독관님 시험지 왜 백지 주세요? 그랬대.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왜 백지 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떨어서 백지 준 걸로 뭐예요. 근데 감독관도 더 좋은 사람이야. 감독관이 백지네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실제 제가 수업 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뭐 가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어떤 분이 우리 수강생끼리 한 분이 계셨어.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요러면 아가씨고요. 여러분 누님이네요. 그렇죠? 자, 누님이 봐요. 누님이 자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답 마킹을 못했어요. 마킹을 못해서 우리 수강생 같은 반의 수강생끼리 뭐예요? 누님을 에워싸 줬어. 답을 못 뺏어가게.
못 뺏어가게. 그래서 눈물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모임이 왔는데 막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큰질하고 막 울어대요. 오래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자격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안 마킹도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손 봐요. 저도 봐봐요. 큰 시험 가면 봐봐요. 어떤지 아세요? 저도 큰 시험 가면 되게 마음이 약해요. 착해가지고 봐봐요. 막 떨어. 그러니까 큰 시험에 강한 사람하고 작은 시험에 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나오면 뭐예요? 착해가지고 시험장 가면 덜덜덜덜 떠는데 한 번은 또 뭐예요? 은학 떨어서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보따리 싸고 나왔어요. 왜 화장실 못 보내주거든. 안 보내주거든. 저희 때는 2시간 반 동안 봤거든. 세 과목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주일 전부터 물을 안 먹어요. 고시시험 보러 들어갈 때 진짜예요.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아침에 너무 커피가 먹고 싶은 거야. 커피를 한 잔은 아니나 다를까. 첫 시간이 시작하는 10분 지나자마자 막 떨리기도 떨리고 너무 화장실밖에 생각이 없는 거야. 화장실밖에.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많더라. 그래서 요즘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인권유린이라고. 그래서 과목이 줄어버려서 고시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목. 봐봐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1차 몇 교시? 1교시. 2차 1교시. 2차 2교시.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실 때문에 그러는 거야. 화장실 때문에. 그리고 인권유린이야.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1차 1교시, 2차 1교시, 2교시가 그 의미가 그래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런 분도 계셨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신청, 재건, 또 이해를 해요. 자, 소유자가 신청했어, 안 했어? 요거는 신청했죠. 그럼 소유자가 알아 몰라?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네요. 요거 직권으로 했으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통지 사유가 발생하네. 그러면 통지를 해줄 사람은 A한테 통지해주고 바다를 관리해주는 사람 누구죠? 해운 한망청 공유 수면 관리청에 때도 반드시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자 결론 나왔네요. 자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토지 소유자 동시에 공유 수면 관리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근데 A가 직권으로 정리해놓고 A한테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엄마 수수료 내. 너 죽인다. 수수료 공짜. 수수료는 뭐 된다. 면제. 봐봐요. 생각하면 하나도.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에서 우리가 까먹지 말 거는 바로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자 그러면 가서 이제 줄만 쳐놓으면 돼. 이제 이해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가로 3번으로 가봐요. 3번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통지 찾았어요. 지적소관청은 말소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뭐 해야 돼요? 통지. 그러면 거기 소유자 신청과 관련돼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러면 거기 90일도 90일이지만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것도 논점이야. 거기만 여기 요 부분하고 요 90일에다 따로따로 살려놓으라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읽어봐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근데 거기 밑에 소유자 신청에서 몇 회라고 썼어? 30회. 그래서 요 90일을 60일로 장난쳤거든. 자, 30회 때 2.5점짜리가. 자,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줄쳐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봅시다. 근데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오른쪽 가보죠. 자, 90일 이내에 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강제적이야. 그러면 가로 4번에 무슨 등록이 있죠? 회복 등록. 찾았어요? 이때는 두 번째 줄 하나 줄쳐놓으세요. 자, 회복 등록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 꼴통들이죠. 그러면 회복은 뭐에 지네들이 제한 건이고, 그래서 그 조문의 근거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지적증명 등기 촉탁 찾았어요? 예, 전부야, 일부야?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잠겼으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일부가 잠기면 청량해야죠. 그러면 일부인지 전문지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2번 있고 3번 있는데 나머지는 뭐 3번 봅시다.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미시야 미 동시에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한다. 이렇게 해서 미시입니다. 동시에 해줘야 돼. 동시. 그래서 4번을 우리가 3번을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109페이지 맨 위에다 하나 써요. 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직권과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거. 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해면성 말소. 자, 두 번째. 등록상 정착. 등록상 정착.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박스 문제로도 종종 출제돼요. 담정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에서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뒤집고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검은 걸로 써놓고 요 신청은 그러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통지할 필요도 없고, 요거는 직권은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신청이냐 직권이 나오냐. 그러면 신청이 나오면 통지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직권으로 나오면 반드시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자, 직권 그러면 통지 사유가 발생하고 신청은 통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면성 말소와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은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펀칭 포인트를 딱 그렇게 해서 요 파트에서 한꺼번으로 딱 정리해놔야 돼. 정리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러면 자 5분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해요. 책 보고 하지 말고. 무슨 뭐예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자,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되면서 동시에 연접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지역권에서 요건 뭐예요? 서비스 편익이죠. 여역지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그러면 여역지는 그러면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성역지는 그러면 직거 남의 거, 성역지 남의 거, 요역지는 자기 거. 그러면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하라고 이제 써놨으니까. 자,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죠.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그럼 한번 들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채. 거기까지는 최소한 생각이 나야 돼요. 요것만 딱 보는 순간. 자, 지목 변경은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보죠. 대상 토지야. 1. 국계법 행질 변경. 2. 토지의 용도 변경. 3번은 건축물 용도 변경. 4.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그거는 예외적으로 특례.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원문은 원상으로 해박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일단 해면성 말소가 나오면 바다로 된 토지가 말소해. 여기에 나오면 무조건 X야. 볼 것도 없어요. 며칠? 90일. 90일은 90일인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같이 읽고 마무리 짓자고요.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러니까 저희가 다 공부를 책을 봤으면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마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정도만 이번 달 것에 정리해두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